현실적으로 작사가만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작사를 하는 법, 좋은 가사를 쓰는 법이 아니고 음악을 하는 친구를 만나 신뢰를 얻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찾아보니 작사학원이라는 게 몇 개 있던데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작사는 교육으로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 뭐 예전에도 말했지만 어느 학원, 어느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원에서 가르치는 일로 하는 작사의 수요는 아이돌 음악과 발라드 같은 퍼블리싱 회사라고 하는 작곡가 회사 같은 곳에서 온 리드라는 것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사실상 공모전이랑 똑같거든. 내 실력과 상관없이 그때그때의 운과 회사의 A&R이나 그날의 기분에 따라 정해지기도 하고 경쟁률도 매번 매곡마다 몇백 대 1은 되는 상황이니 작사가를 고정적인 일로 삼을 수 없고 1년에 한 작품이나 두 작품 정도 참여하면서 작사가가 직업입니다 하긴 조금 애매하잖아. 그리고 작사라는 것에 대해서 나도 레슨을 했어야 하다 보니 가르칠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 분석하니까 힙합 장르를 제외하고는 딱히 작사에 관해서 가르칠 게 없더라고. 그냥 자기 생각을 담고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수필이나 시 같은 개념의 글에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좋은 가사다 라는 걸 가르치는 순간 결국은 배우는 사람의 개성을 해치게 되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개성만 남고. 내 기준 작사의 최고는 김동률 선배님인데 내가 김동률 선배님한테 배워봐야 결국은 김동률 짭퉁이 되겠지. 오리지널리티한 나라는 사람의 가사는 남지 않을 거잖아. 예외적으로 힙합은 라임이며 플로우며 펀치라인이며 여기에 좋은 사례들이며 유행하는 가사 타입이나 한글을 특유하게 영어 발음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대표적 사례들 등 가사에 대해 가르칠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힙합 하시는 분들은 직접 가사를 쓰시니 열심히 공부해도 본인이 랩을 하지 않으시면 작사가로 힙합에 참여하긴 불가능하니 힙합 계열의 곡에 작사를 배워봐야 똑같이 쓸모는 없을 거고. 내 생각엔 제일 좋은 건 음악하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친구들의 곡에 노랫말을 붙이는 게 제일 재밌으면서 작사가로 데뷔하기 제일 좋은 일이라 생각해. 그냥 보통의 친구들이랑 술 먹고 노는 분위기에서 음악이 섞이는 것뿐이라 이랬다는 느낌이 없고, 만약 그게 노래로 발매되면 의미가 있어지고 그게 반복되면 내 가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 그게 내가 생각하는 작사가로 데뷔하는 이상향이라 생각해. 대학교 동아리도 좋고 직장인 밴드도 좋고 당근에서 동호회 쳐보니 망원동호회만 해도 몇 개는 뜨더라고. 여기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작해보는 게 좋겠지. 물론 그런 동호회에서 나 작사하고 싶음 이러고 얼굴에 써붙이는 장미세 포지션이면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기 힘들 거라는 게 팁이라면 팁이고, 인간적인 친구가 된 이후에 작사를 하고 싶었다로 다가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 그래도 예전에 레슨하던 것처럼 내가 작사하는 방법도 저번 작곡 영상처럼 조금씩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몇 마디 얹어보면 나는 크게는 단어, 서술, 라임 정도로 나누고 있어. 단어부터 설명하면 모든 작사가들이 그럴 테지만 내가 생각나는 구절이나 주제 등 여러가지 생각나는 걸 의미 없이 적어놓는 메모장이 있어. 나중에 일을 해야 할 때 그 메모장을 되짚어보며 그날 꽂히는 단어들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불려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지. 내가 단어로 시작해서 그나마 잘 됐었던 노래는 사진, 영화처럼, 널 좋아하나봐, 그리워하는 나, 그리워지는 너, 이 정도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썼던 단어나 문장들에서 시작을 해서 하고 싶은 말들을 채워나갔던 것 같아. 두 번째로 서술은 어떠한 사건이나 영감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 모든 걸 적고 잘라나가는 식이야. 내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쓰는 편지로 시작해서 조금씩 줄여나가고 단어를 바꿔나가면서 시작하는 거지. 나는 주로 이 방법으로 가사를 쓰긴 하는데 이렇게 쓴 노래 중 잘된 노래가 많이 없긴 해. 서술형으로 잘 됐던 노래는 이젠 보낼게라는 제목으로 나온 오해하지 마라는 노래가 조금 잘 됐었어. 이젠 보낼게 같은 경우는 예전 여자친구의 결혼 소식을 듣고 장문의 카톡을 보내려고 쓰다가 결국 안 보낸 글에서 발췌해서 쓴 가사야. 대강 이런 내용의 장문의 카톡이었는데 이 글들을 줄이고 추가를 해서 가사를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가사를 쓰고 수진이랑 얘기해가면서 버스랑 브릿지를 채워나갔어. 오해하지 마, 널 잊지 못한 건 아니야. 아름다웠던 추억이 그저 물밀듯 밀려들어왔을 뿐. 이런 식으로 썼던 노래야. 세 번째로 비유는 그냥 생물이 아닌 것이나 상황을 빗대서 쓰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가사들이 이런 것들이 참 많아서 비유형이라고 분석은 했지만 아쉽게도 난 이렇게 비유해서 쓰는 재능이 없는지 내 곡 중에는 제대로 된 비유를 해서 쓴 곡이 없어. 뭐 이제서야 밝히는 거지만 친구가 변비에 걸렸을 때 화장실 밖에서 내 안에서 나가줘, 나 견디기 힘들어, 이런 가사에 멜로디 붙여서 부르다가 마이디어란 노래가 나오긴 했었지. 마지막 라임 역시 나도 거의 안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스터 보라미님 앨범
앨범 온앤온이라는 곡이랑 내 노래 중에 내일 얘기해 라는 노래를 이렇게 썼었어. 보통 탑라이너들이 작곡할 때는 가사가 없으니 알 수 없는 단어들로 어감을 붙여서 만들거든. 크게 의미가 있는 단어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어낸. 거기서 마음에 드는 구절에 마음에 드는 모음을 떼서 주제를 잡고 위에 말했던 것처럼 단어형 가사를 써내려가는 거야. 예를 들면 헬로라는 가이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옐로, 멜로, 네일로 같이 모음이 붙는 것 중에 하나를 정해서 거기서부터 가사를 입혀나가는 거지. 힙합이나 R&B 계열의 곡들 쓸 때는 거의 100% 이렇게 작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 또 갑자기 생각난 건 내 곡에 얘랑이라는 노래를 헤일이란 친구가 써줬는데 얘야 라고 추임새를 넣은 걸 얘랑이라고 바꾸고 얘랑이 쓸 때가 좋다로 바꾸고 이후로 가사를 채워 넣었다더라고. 나는 얘가 채워준 1절 가사를 보고 2절 가사를 채워 나갔고. 블랙 커피 위에 휘프크림 네가 좋아하는 아이스 패널 짧은 단발이 잘 어울려 오늘은 뭐가 또 문제인데 집에 가는 길에 심심해 아니 어제 마셨던 게 속이 불편해 girl 들어가기 전에 잠깐 봐 너네 집 앞 정류장으로 나갈게 너와 같이 걷는 거리 너와 자주 가는 카페 너가 자주 듣는 음악 왜 난 이게 다 좋을까 너는 아무렇지 않은데 나만 혼자서 이러는 건지 궁금해 girl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왜 자꾸 날 신경 쓰게 하는데 얘랑 있을 때가 좋다 맨날 치고받고 하지만 얘랑 있을 때가 좋다 표현이 잘 되진 않지만 옆에 있을 땐 먼저 다가가지 못해도 너랑 있을 때가 좋다 미쳤나봐 너 얘가 예뻐 보인다 우린 그냥 친구인데 안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내가 비트를 하고 헤일이가 1절을 써주고 2절 가사를 수진이가 거의 썼던 곡이야. 작사를 가르치거나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가사를 먼저 쓰냐 멜로디를 먼저 쓰냐일 것 같은데 이건 곡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사람마다도 다 다른 것 같아. 예전 김동률 선배님 페이스북에서 읽었던 건데 김동률 선배님은 무조건 멜로디를 먼저 쓰시고 마음에 드는 곡에 가사를 붙이신다 하셨고 루시드 폴 선배님은 작사와 멜로디를 동시에 하신다고 서로 신기해하신다고 글을 쓰셨었거든. 결국은 뭐가 맞냐라는 느낌은 없으니까 일단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작곡의 모든 것에서 말해준 것처럼 절대 창피하지 말고 처음 쓴 가사를 누군가한테 보여줄 때는 진짜 일기장 보여주는 것보다 253배쯤은 더 쪽팔리고 창피하거든. 아무튼 처음에 말했듯 작사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승재는 이렇게 쓰는구나 정도로만 참고 삼았으면 좋겠어. 다들 각자의 방식이 있고 각자의 생각을 담아내는 게 제일 좋은 가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요새 작사로 가장 좋아하고 리스펙트하는 유다빈, 김필선, 현이랑 이 친구들이 가사를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고 이 영상 뒤로 붙여서 영상에 같이 올릴게. 너 혹시 작사를 따로 배운 적이 있어? 아니요, 작사는 따로 배운 적 없죠. 주로 그러면은 가사를 먼저 써, 멜로디를 먼저 써?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문철이가 먼저 곡을 쓸 때도 있고 하니까 보통 내용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가사를 먼저 쓴다보다 전체적인 내용 먼저? 네, 뭘 말해야겠다를 정하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너 곡 중에 너의 마음속 책장 안에 이 노래는 어떻게 쓴 거야? 처음에 가사 쓸 때 일단 그냥 그 제목에 나와 있지만 마음속에 책장 안에 그냥 조그만 글처럼 남아서 가끔 좋은 구간들이 있네, 구절들이 있네, 떠오르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처음에 떠올라서 그거를 처음에 이제 사비 가사를 정하고 벌스부터 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작사할 때 너만의 팁이나 아니면은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들? 저는 단어를 그대로 갖고 오거나 문법을 갖고 오진 않지만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책을 좀 공부하듯이 읽는데 핸드폰 메시지 메모장에다가 적어놓으면 되게 약간 휘발성이 강해서 그냥 노트랑 연필 가지고 마음에 드는 구절들이나 단어들이나 이런 표현 방법들을 좀 적어 머릿속에 좀 더 각인이 나중에 내가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지 막 찾을 때 적어놨던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되는 책 많이 읽는 게 진짜로 도움은 되는 거네? 네,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시집이
시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노래랑 되게 가까운 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시집을 좀 많이 읽는 편이야? 사실 선호도는 소설이나 이런 걸 더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 약간 글 공부해야겠다 이러면은 시집 하나씩 사서 정독해보는 것 같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필수야, 너는 작사를 배운 적이 있어? 전 아니요. 딱히 배운 적 없지? 네. 그러면은 보통 가사 쓸 때 가사를 먼저 써? 아니면 멜로디를 먼저 써? 보통은 그냥 어울리는 기타 루프 같은 거 계속 돌려놓고 메모장에 적어둔 게 많으니까 그런 거 막 뒤적거리면서 그 기타 루프나 피아노 루프랑 어울리는 첫 소절을 딱 정해서 그걸로 계속 쭉쭉 써내려가는. 혹시 곡 중에 마마는 혹시 어떻게 쓴 거야? 마마는 보통 이제 그때 제가 20살이었어서 이제 입시할 때 보통 3초 싸움이라고 다들 하잖아요. 첫 소절이 중요하니까 첫 소절로 되게 각인을 시키려면 어떤 멜로디 어떤 말이 있을까 하다가 딱 마마 이렇게 하는 게 생각나서 그걸 딱 적어놓고 그러면 이 마마는 누구고 뭐 누구한테 어떤 질문을 하는 건지 계속 생각하면서 막 썼던 거. 혹시 이 영상을 볼 작사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팁이라면 팁 줄 것 같은 거나 아니면은 너가 작사를 하면서 도움됐을 것 같은 거? 일단 작사를 가르치고 계시는 분들께는 이게 실례인 말씀인 줄 알지만 저의 소신을 말해보자면 작사는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언어 체계나 알고 있는 단어들이 그대로 묻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작사를 배운다기보다는 사실 진짜 이거 겉만 번지르란 말이 아니고 뭐 책을 많이 읽거나 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언어의 어떤 넓이를 넓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배우면은 좀 너무 재미가 없고 흔한 가사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재수없긴 한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도 아까 그렇게 말했거든. 작사학원 가서 배우는 거 사실 모르겠다고. 그게 맞는 것 같긴 해. 내 생각에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 혹시 너는 작사를 배운 적이 있어 따로? 대학교에서 작사법 수업을 잠깐 들은 적은 있는데 막 특별히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럼 대학교에서 배웠던 그게 너 가사 쓸 때 도움이 된 거는 있어?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됐어요. 어떤 부분들? 시가 노래랑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동의가 됐던 부분은 시도 어쨌든 운율을 만드는 거지만 노래는 좀 더 복잡하게 멜로디 라인에 잘 얹고 발음을 예쁘게 잘 배치하고 좋은 소리가 나게 만드는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가사의 발음적인 것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뭔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들었어요. 좋아, 나이스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주로 가사 쓸 때 네. 가사를 먼저 써? 아니면 멜로디를 먼저 쓰고 얹어? 저는 동시에 쓰네요. 거의 동시에 쓰는 편이야? 네. 그러면 뭐 일반적인 코드 진행이나 이런 거 두면은 거기다가 이제 흥얼거리면서 가사랑 멜로디를 같이 쓰는 거네? 멜로디랑 가사가 거의 동시에 나와요. 이 가사를 이런 멜로디로 부르고 싶어. 흥얼흥얼 하면 그냥 네. 나는 너 노래 중에 백일몽을 제일 좋아해서 네. 이 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는지 대강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백일몽이라는 곡은 제가 원래 낮잠이란 제목으로 만들었던 곡인데요. 역삼역에서 알바 가는 버스를 탔었어요. 그래서 항상 역삼역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렸는데 역삼역은 되게 통유리 건물이 많잖아요. B라고 보통 얘기하는. 저는 거기서 이제 초라함을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싫을 땐 거울에 비친 자기 도 보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통유리에 제가 한번 비칠 때마다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여라는 생각을 많이. 그런 시점에 또 제가 점심 알바를 가야 했기 때문에 아침에 버스를 탔는데 그 화창한 날씨에 거대한 빌딩 숲속에서 진짜 제가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멋진 공간에서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대비감을 너무 많이 느낀 거죠. 그런 것들을 가사에 많이 녹이려고 노력을 했고 원래
만들었던 데모의 가사가 앞에 두 줄이 다른데요. 내가 갈 곳은 어디도 없지만 정처 없이 갈 곳을 헤매이죠라는 가사가 원래는 나의 바보 같은 말을 듣고도 아름다운 모습에 세라 했죠라는 얘기였거든요. 세라 해조가 그 나는 새 말하는 거지? 네, 맞아요. 잠깐만 다시 적을게. 네. 지금 멜로디 그대로의 원래 그 가사가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 그 가사를 썼던 건 약간 칭찬 고지고대로 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빗대어서 써봤고 그 곡을 나중에 GSI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IMF라는 주제에 맞춰서 다시 사용하게 되면서 주제를 좀 통일하기 위해서 가사를 수정을 했고요. 제가 어쨌든 빌딩 숲이랑 그 배경 그리고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길 원해서 내가 원해서 그런 자리에 간 게 아니라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자리에 가야만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담아보고 싶어서 이제 백일몽이란 노래로 다시 나오게 되었어요. 백일몽이 또 특이한 점은 속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속뜨다라는 표현이 단어 사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전이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건 마음이 너무 붕 떠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 갈피를 못 잡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속뜨다라는 없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래 뭔가 없는 표현에 가쓴 셈이 됐는데 오히려 그게 시적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니까 오히려. 네,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얼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이렇게 여쭤봐신 분들 계셔서 그래도 내가 원하는 바가 좀 전달이 잘 됐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혹시 작사하시는 분들이나 작사가가 되고 싶은 분들 있잖아. 네. 그런 분들한테 뭐 본인만의 팁이나 해줄 말이나 조언이나. 저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정해진 문장의 어미나 이런 거를 멜로디를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멜로디 음질 수정이 필요하면은 작사를 같은 내용으로라도 얼마든지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네, 밥을 먹었어 이런 식으로 어미를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보면서 가장 예쁜 모음을 찾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음은 자음도 중요하지만 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모음이 멜로디 라인에 상행하는 멜로디 라인인지 빠른 템포인지 이런 것들을 잘 맞춰가지고 충분히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로 귀찮게 안 하고 끊을게요. 아닙니다. 네. 예. 네.